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자, 숫자 6만 기억하십시오. 딱 6입니다. 네. 6. 손흥민 선수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숫자 6을 이야기하느냐.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6골 이상을 때려 넣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넘어서느냐. 바로 차범의 아성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그 유럽 무대 뛰면서 혹시 총 몇 골 넣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독일과 잉글랜드 무대 뛰면서 리그, 컵 대회, 챔피언스 리그, 뭐 유로파 다 합쳐서요. 모두 116골을 넣었습니다. 출장을 100경기 이상 해도 쉽지 않을 텐데, 그죠? 골만 116골을 넣었습니다. 몇 경기 뛰면서 넣었냐? 353경기. 진짜 많이 뛰었죠? 그거를 딱 유럽에서 10시즌 뛰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함부르크 3년, 레버쿠젠 3년, 토트넘 지금 시즌까지 포함하면 이제 4시즌 뛰었고 이제 5시즌째 뛰게 되는데 모두 그렇게 딱 10년 동안 116골을 손흥민 선수가 때려 넣었습니다. 이거를 경기당 그러면 몇 골 정도 는 거로 계산해 봤더니 0.33골.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3경기에서 한 골은 무조건 우리에게 골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짜. 유럽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라고 한다면 한 2경기 하나? 0.5 정도가 경기당으로 잡히면 그냥 탑 클래스라고 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0.33골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만큼 좀 대단한 건데, 자, 제가 이제 차범의 그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차범이요. 독일 무대에 정말 우리 대단했죠. 1980년대. 다름슈타드, 그 다음에 뭐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레버쿠젠, 이렇게 11시즌을 뛰었는데 뭐 사실 다름슈타드는 한두 경기가 뛰었으니까 그건 사실 빼도 되는데 어쨌든 기록은 11시즌 동안 뛰면서 자, 몇 골 넣었느냐? 모두 121골. 경기수는 372경기. 거의 비슷해요. 그죠? 손흥민 선수보다 조금 더 경기를 더 많이 뛰었고 골은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경기당으로 따져보면 반올림하면 0.33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수치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한번 좀 잔인하지만 둘을 그래도 면밀하게 면도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한번 다 계산해 봤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0.3286, 우리 차범은 0.3252, 손흥민 윈. 죄송합니다, 감독님. 네, 제 감독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뭐 사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 정도로 진짜 대단한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차범이 1980년대 갈색 폭격기로 정말 아시아를 넘어서 당시에 분데스리가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잖아요. 그때 모두가 때려 넣었던 골이 모든 대회 합쳐서 121골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116골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5골을 올 시즌 어떤 대회에서 간에 손흥민이 넣는다면 같아지는 거고 6골을 넣으면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무조건 넘어서지 않겠어요? 모든 대회를 합쳐서니까. 근데 이미 뭐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기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미 차범이 갖고 있었던 한 시즌 최다골도 넘어섰잖아요. 차범이 한참 나갈 때 한 시즌 가장 많이 때려 넣었던 골이 19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흥민 선수는 2016-17 시즌 때 21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록을 넘어섰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아쉽게 그 기록을 스스로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모두 20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 기록에 한 골 정도를 못 미쳤는데 제가 봐서 올 시즌 넘어설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은 일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표팀도 오고 하고 또 그 내에서도 아주 빡빡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 어디서 분석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이동거리를 통해서 경기를 뛴 선수라는 것도 있었는데 올 시즌은 그거보다는 조금 일정이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이미 최근 3시즌 연속해서 2자릿골을 넣고 있죠. 네. 지금 보면 14골, 12골, 12골 이런 식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가 저는 한 번쯤 이거 보고 싶은데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한 자릿대로 들어오는 순위. 네. 손흥민 선수가 그 14골 넣었던 시즌에는 13위, 12골 넣었던 지지난 시즌에는 10위, 지난 시즌 12골 때려 넣었을 때는 16위. 이제는 뭐 한 자리 순위 안으로 좀 진입하는 거를 올 시즌 충분히 기대해 볼 되지 않을까. 차범이
예전에 독일 무대 뛸 때는 한 자리 순위가 있었거든요. 득점 순위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이거는 그냥 쭉 차분과의 비교고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때려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야,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뭐 차분의 기록을 넘어서는 그 자체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골도 골이지만, 아니, 손흥민 선수가 도대체 새로운 모습을 어떤 걸 더 보여줄까? 손흥민 선수가 그 넣었던 골의 패턴, 야,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광개토대왕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116골 중에 오른발로 때려 넣은 골은 63골입니다. 왼발로 넣은 골은 46골입니다. 머리로 넣은 골은 7골입니다. 자, 오른발의 분포도가 그러면 54%고요. 왼발이 40%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왼발 아니면 오른발을 타고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 쓰는 발, 타고나지 않은 발을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만들면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냐면 7대3 정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노력하면 한 6대4 정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웬만큼 노력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거의 양발을 그렇게 똑같이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쓰는 발을 조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이 정도로 비슷하게 쓰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른발로 한 50, 왼발로 40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머리 이렇게. 이건 진짜 손흥민 선수가 얼마큼 노력해왔고 또 얼마큼 자기 변화라든지 진화를 이끌어놨냐라고 하는 거에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참 놀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렇게 뭐 오른발, 왼발, 뭐 양발, 머리 이거로만 갖고 사실 손흥민 선수의 진화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한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었던 그동안의 4시즌 한번 복귀해볼까요? 살짝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정말 손흥민 선수 이렇게 훑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첫 번째 시즌이 2015-16 시즌 독일에 있다가 이제 잉글랜드로 갔을 때, 그때는요 이게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라멜라의 백업이었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멜라가 당시에 첫 시즌 때 28경기 선발 6경기 교체로 뛰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13경기 선발 15경기 교체였습니다. 그때는 라멜라의 백업이었고, 저희가 당시에 지금 포메이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라멜라가 주전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선발이 아니었죠. 자, 근데 두 시즌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 시즌 때 손흥민 선수가 바로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리는데 바로 선발로 올라온 게 있죠. 이렇게 선발로 올라오면서 라멜라가 뒤로 완전히 밀립니다. 세 번째 시즌 어떻게 하죠?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데스크라인. 이제 선발로 뛴 것뿐만 아니라 세 시즌 때는 완전히 적응을 하면서 델리알리, 에릭센, 케인과 함께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혹은 굉장히 파괴력 있는 조합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잉글랜드에서도 평가받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라멜라를 뛰어넘어서 주전으로 했던 게 첫 번째 변화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다른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춰서 데스크라인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성적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 골도 치고 올라갑니다. 두 자릿수로 치고 올라가죠. 그런데 놀라운 진화는 이제 네 번째 시즌, 바로 지난 시즌에 있습니다. 라멜라의 백업이었건 라멜라를 뛰어넘어서 선발이 되었건, 그래서 그 다음에 데스크라인을 만들었건, 손흥민 선수는 어느 정도 어느 포지션에 약간 좀 제한돼서 뛰었죠. 왼쪽 혹은 측면, 어쨌든 측면에서 손흥민이 뛰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손흥민 빠른 거 알겠어, 양발 잘 쓰는 거 알겠어. 그런데 가운데서 못 뛰어. 왜냐하면 가운데 가려면 탈압박 능력도 있어야 되고 볼 없을 때 움직임도 좀 있어야 되고 조합 플레이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빠르니까 치고 달리기 하는 사이드 쪽에서만 플레이하면 돼. 이런 게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희에서도 있었고 잉글랜드 현지내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죠. 그걸 바꾸는 게 뭡니까? 지난 시즌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주력 포메이션 중에 하나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이젠 사이드가 아닙니다. 케인과 함께 투톱 혹은 요렌테와 함께 투톱, 가운데서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놀라운 진화의 지난 시즌 어떤 상징과 같은 위치 전환이라고 좀 보는데, 자, 이렇게 가운데 요렌테건 케인이건 뛸 수 있었던 그게 우연입니까? 케인이 부상을 당해서 못 뛰어서 자꾸 슈팅 욕심을 내서 요렌테가 좀 부족해, 그런 게 아니었죠. 손흥민 스스로 가운데 뛸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첫 번째 뭐가 좋아졌죠? 오프 더 볼. 손흥민 선수는 볼을 잡았을 때 워낙 빠른 발을 갖고 있으니까 치고 나가는 건 좋은데 자기가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동료가 볼을 갖고 있을 때는 움직임이 부족하다. 그러니 가운데 뛸 수 없다. 왜냐하면 가운데는 수비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오프 더 볼 움직임이 확 살아납니다. 자, 동료가 포백 라인 앞에서 볼을 위쪽에서 잡아요.
손흥민 선수는 이쪽에 있다가 가만히 서 있으면 밀집되어 있는 수비에서 볼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볼을 잡으면 손흥민 선수 이미 스타트를 끊어서 뒷공간을 파기 시작합니다. 바로 볼 없을 때 움직임, 오프 더 볼. 그러면 패스가 들어가서 받게 되는 거죠. 이 움직임이 놀랍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가운데 뛰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그러면 스스로 오프 더 볼도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이 위치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다 뚫어낼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좋아져야 됩니까? 패스 능력. 패스 능력이 좋아져야지만 사실 왜냐하면 측면은 자기 스스로 치고 달리기만 하면 되지만 가운데서는 조합을 해야 돼요. 동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케인이 좀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패스 능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공격 라인들 중에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거 이거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 패스 성공률이 85.6%입니다. 그 상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자, 이거는 에릭센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패스 성공률이 81%. 알리거는 80.3%. 욕심꾸러기 K는 73.1%.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모든 공격수들 중에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높은 거고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 놓고 봐도 토트넘 진출 이후에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입니다. 첫 시즌 때 79.6%였고요. 두 번째 시즌 때 81.2%, 세 번째 시즌 때 85.2%, 지난 시즌 때 85.6%. 계속 패스 성공률이 올라갔던 거죠. 네. 스스로도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기록이 만들어지죠?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 누구죠? 예, 맞습니다. 에릭센 12개. 그 다음은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냥 스스로 볼 잡고 치고 달리고 이런 것만 잘했다라고 했던 것을 지난해 그런 높은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가운데 뛰면서 조합 플레이를 통해서 스스로 6개나 되는 도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상대가 이렇게 밀집해 있기 때문에 패스를 통해서 탈압박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탈압박이 필요합니까? 그 위치는? 드리블. 전환 드리블 같은 걸 통해서 탈압박을 어쨌든 한 번쯤 벗겨내고 두 번 벗겨내고 그 다음 패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계속 모든 걸 패스로만 탈압박을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20경기 이상 뛴 주전급 선수들 중에 경기당 드리블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거 아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경기당 1.5회 이상 드리블 성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토트넘의 20경기 이상 뛰었던 주전급 선수 중에는 가장 높은 드리블 성공률입니다. 패스로도 탈압박을 하고 드리블을 통해서도 탈압박을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냥 손흥민 했던 거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난 시즌에. 자, 그런데도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면 가운데는 아무래도 어떤 득점 패턴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지난 시즌 때 유독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패턴 중에 원터치로 골을 넣는 게 있고요, 그죠? 볼을 받아 그대로. 그 다음에 투터치로 볼을 탁탁 잡아서 때려 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터치 이상으로 볼을 탁탁 잡아서 때려 넣는 게 있잖아요. 지난 시즌은 어떤 비율이 확 올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3터치 이상의 골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자, 바로 그 답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앙은 필연적으로 상대가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집을 피해서 슈팅을 때리려다 보면 터치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터치를 많은데 드리블을 못하거나 소유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나쁜 공격수가 되는 건데, 드리블 성공이라든지 패스 능력이 살아나다 보니까 터치는 좀 많아지더라도 그걸 통해서 골을 넣는 상대 밀집을 뚫어내서 탈압박해서 이게 더 많았던 거죠. 자, 수치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넣었던 116골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터치로 넣은 골이 49번이고요. 투터치로 넣었던 골이 24골입니다. 그 다음에 3터치 이상으로 넣었던 게 43골이니까 3터치 이상으로 그동안 모든 통산을 따지면 37%를 3터치 이상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40은 좀 안 되죠. 근데 지난 시즌만 놓고 볼까요? 중앙 공격수로 뛰었던 지난 시즌 총 시즌 20골을 넣었습니다. 모든 대회 합쳐서. 여기에 3터치 이상으로 넣었던 게 확 올라갑니다. 얼마? 60%까지 올라갑니다. 12골을 3터치 이상으로 때려 넣었습니다. 측면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기록이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중앙이었기 때문에 밀집을 뚫어내고
거기서 움직이고 탈압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3터치 이상의 골이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지난 4시즌 동안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그게 포지션이건 역할이건 움직임이건. 자, 이제 5번째 시즌입니다. 정말 진짜 궁금해요. 또 뭐 보여줄까?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